반갑습니다. 요양보호입니다. 요양보호사 기출문제 32회부터 41회 실기시험 중에서 고난이도 헷갈리는 문제들만 모아봤습니다. 이건 꼭 보셔야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고고! 연하곤란이 있는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화하면서 음식을 제공한다. 2. 국물이 많은 음식을 제공한다. 3.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한다. 4. 다양한 향신료를 넣은 음식을 제공한다. 5. 상체를 높이고 턱을 든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3번 식사 전에 입안을 물로 축이게 한다입니다. 연하곤란, 삼키기 힘든 대상자를 이야기합니다. 사례를 예방하는 거 꼭 기억하실 것은 국이나 물로 먼저 목을 축이게 하고요. 턱을 당겨서 식사하게 합니다. 신맛이 강한 음식은 좋지 않습니다. 음식물을 삼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 식전에 신맛이 강한 음료를 준다. 2.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3. 수시로 말을 걸어 음식을 천천히 삼키게 한다. 4. 머리와 목을 약간 뒤로 젖혀 음식을 삼키게 한다. 5.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 정답은 5번 음식의 원래 모양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갈아서 제공한다입니다. 일반식은 씹기도 가능하고 삼키고 소화하는 데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거고요. 잘게 쓴 음식은 씹기가 어려운 거예요. 치아에 문제가 있거나 해서 그럴 때에 치아를 대신해서 음식을 잘게 썰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삼키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어르신들께 없는 어르신들께는 잘게 쓴 음식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삼키는 것도 어렵다. 그럴 경우에는 갈아서 제공을 해야 되겠죠. 보기 1번부터 4번까지는 주로 살에 걸리는 문제에 등장을 하는 보기인데요. 그런 문제 나오면 그때 설명 다시 하도록 할게요. 연하곤란 대상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동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는 증상은 1. 발진 2. 부종 3. 탈수 4. 소양증 5. 청색증 정답은 5번 청색증입니다. 연하곤란은 음식물을 삼키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목이 막히거나 그래서 청색증, 얼굴이 파랗게 질리거나 입술이 파랗게 되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잘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 외에도 사례나 구토 증상이 있는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경관 영양을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비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다. 2. 비위관이 빠지면 천천히 밀어 넣는다. 3. 구토를 하면 영양액 주머니를 높여준다. 4. 영양액은 실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한다. 5. 청색증이 나타나면 영양액 주입 소트를 늦춘다. 정답은 1번 비위관 삽입 부위에 윤활제를 바른다입니다. 비위관이 빠지거나 청색증이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짜짜짜짜짜짜짜 관리 책임자나 간호사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영양액은요 체온 정도의 온도가 좋습니다. 대상자의 가루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물기가 있는 숟가락을 사용한다. 2. 여러 번 나누어 입안에 털어 넣어준다. 3. 가루약 복용을 꺼리면 주스에 섞어준다. 4. 양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한다. 5. 먹다 남은 가루약은 종이에 싸서 보관한다. 정답은 4번 양이 적을 때는 무침 주사기를 이용한다입니다. 무침 주사기는 주사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를 말합니다.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투여 전에 솜으로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는다. 2. 대상자에게 아래쪽을 보게 한다. 3. 윗 눈꺼풀을 위로 부드럽게 당긴다. 4. 점적기를 각막에 대고 약을 투여한다. 5. 투여한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준다. 정답은 5번 투여한 후 비루관을 잠시 가볍게 눌러준다입니다. 비루관이 뭔지 그림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안약을 투여하고 나서 왜 비루관을 눌러주는지 이유를 아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안약은 액체잖아요. 눈에 안약, 이 액체를 투여하고 나면 이것이 코 안으로 흘러내리겠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비루관을 가볍게 눌러주는 겁니다. 참고로 안연고는 투여하고 나면 눈을 감고 안구를 이렇게 움직여요. 왜 안구를 움직이겠습니까? 우리가 연고 바르고 나면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잖아요. 눈은 손으로 문질러 줄 수가 없으니까 안구를 움직여서 연고가 눈 안으로 잘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정맥주사 바늘을 제거한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비비지 않고 누르는 이유는 1. 통증 감소, 2. 부종 예방, 3. 흉터 예방, 4. 피멍 발생 예방, 5. 약물 흡수 촉진. 정답은 4번 피멍 발생 예방입니다. 화장실 이용을 돕기 위해 누워있는 대상자를 일으킨 후에 잠시 앉아있게 하는 이유는 1.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2. 호흡수가 증가하여 숨이 찰 수 있으므로 3. 체온이 상승하여 식은땀이 날 수 있으므로 4. 맥박이 감소되어 가슴이 아플 수 있으므로 5. 복압이 상승하여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 혈압이 저하되어 어지러울 수 있으므로입니다. 간이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간이변기 사용 직후에 기저귀를 채워준다. 2. 간이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3.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깐 후에 간이변기를 데워준다. 4. 바지를 내린 후에 허리 아래쪽에 무릎 두께를 덮어준다. 5. 간이변기를 침대 난간과 90도가 되게 놓은 후 대상자를 앉힌다. 정답은 3번 둔부 밑에 방수포를 깐 후에 간이변기를 데워준다입니다. 간이변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침대에 누워서 배설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끄럼 방지 매트나 침대에 놓은 후에 대상자를 앉힌다거나 이런 것은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보기 4번 무릎 덮개를 먼저 덮은 다음에 바지를 내려야 되겠죠.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 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등받이가 없는 변기에 앉힌다. 2. 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3. 변기 손잡이를 왼손으로 잡게 한다. 4.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 난간에 붙인다. 5. 배설 중에는 몸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대상자의 오른쪽을 지지해 준다. 정답은 4번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 난간에 붙인다입니다. 보기 2번 이동 변기 높이와 침대 높이는 같게 합니다. 대상자가 이동 변기에 배설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 2. 배설물을 아침 저녁으로 처리한다. 3. 이동 변기의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한다. 4. 이동 변기 옆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5.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이동 변기에 앉힌다. 정답은 1번 변기통 안에 화장지를 깔아준다 입니다. 보기 3번 이동 변기 높이는 침대 높이와 같게 해야 되죠. 보기 4번 이동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줍니다. 이동 변기 옆에 아니고요.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건 이동 변기 앞에 깔아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앞도 아닙니다. 반드시 밑에 깔아준다 기억하시고요. 보기 5번 두 발이 바닥에 닿게 이동 변기에 앉혀야 되겠습니다. 유치도뇨관의 소변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주머니는 1일 1회 세척한다. 2. 소변주머니는 허리보다 높게 위치시킨다. 3. 소변량과 소변 색깔은 두세 시간마다 확인한다. 4. 소변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비눗물로 세척한다. 5. 하복부가 불편하다고 할 때 소변주머니를 비워준다. 정답은 3번 소변량과 소변 색깔은 두세 시간마다 확인한다입니다. 보기 2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보다 높게 위치해서는 안 되고요. 보기 4번 배출구는 알코올솜으로 닦아줍니다. 유치도뇨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가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할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3.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돕는다. 4. 유치도뇨관의 연결관을 잠근다. 5.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번 아랫배에 팽만감이 있는지 확인한다입니다. 유치도뇨관을 통해서 소변이 잘 배출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아랫배가 불편하고 볼록해요 라고 말할 때 대처 방법은 1. 움직이지 않게 한다. 2. 소변 주머니를 비워준다. 3. 도뇨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 4. 따뜻한 물주머니를 복부에 대어준다. 5. 침대머리를 올려 반좌위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3번 도뇨관이 꼬였는지 확인한다입니다. 아랫배가 불편하고 볼록하다라는 것은 소변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뇨관이 꼬였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대상자가 유치 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을 때 요로 감염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은 1. 옆구리 부위 통증 2. 요도 분비물 감소 3. 일일 소변량 증가 4. 둔부 욕창 5. 느린 맥박 정답은 1번 옆구리 부위 통증입니다. 그 외에도 소변색이 변하거나 소변에서 심하게 악취가 나거나 요도에 분비물이 생기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한 대상자의 소변 주머니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 주머니는 매일 교체한다. 2. 소변을 비운 후 배출구를 소독솜으로 닦는다. 3. 소변 주머니에서 냄새가 나면 주머니를 세척한다. 4. 소변 주머니는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비운다. 5. 도뇨관과 소변 주머니의 연결 부위를 분리하여 소변을 버린다. 정답은 2번 소변을 비운 후 배출구를 소독솜으로 닦는다입니다. 보기 5번 도뇨관과 소변 주머니의 연결 부위를 분리해서 소변을 버린다. 왠지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것 함정입니다. 자, 소변 배출구가 따로 있습니다. 소변 배출구로 소변을 비웁니다. 기억하세요. 대상자의 신체 부위에 따른 목욕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은 어깨에서 손끝 방향으로 닦는다. 2. 유박은 위아래로 번갈아가며 닦는다. 3. 다리는 허벅지에서 발끝 방향으로 닦는다. 4. 둔부는 엉덩이 사이와 항문 주위를 닦는다. 5.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닦는다. 정답은 4번 둔부는 엉덩이 사이와 항문 주위를 닦는다 입니다. 보기 1번 팔은 손끝에서 어깨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2번 유방은 원을 그리듯 닦습니다. 3번 다리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이죠. 그러니까 팔과 다리는요. 손끝, 발끝에서 심장 먼 곳에서부터 심장 가까운 쪽으로 닦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5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닦습니다.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칫솔질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칫솔모가 단단한 칫솔로 닦게 한다. 2. 치아에서 잇몸 방향으로 칫솔질하게 한다. 3. 칫솔로 치아뿐 아니라 혀의 깊숙한 데까지 닦게 한다. 4. 치실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한 후 칫솔질하게 한다. 5. 매 식사 후 30분 이내와 잠자기 전에 칫솔질하게 한다. 정답은 5번 매 식사 후 30분 이내와 잠자기 전에 칫솔질하게 한다입니다. 보기 4번 중요한 내용인데요. 혈액 응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출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치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침상에서 세수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똑바로 눕힌다. 2. 목, 귀, 눈, 코 순으로 닦는다. 3.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코털은 잘라준다. 4. 입술과 그 주변을 알코올 솜으로 닦아낸다. 5. 수건에 비누를 묻혀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정답은 3번 코 밖으로 나와 있는 코털은 잘라준다입니다. 보기 2번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 세수할 때 얼굴에서 제일 중요한 거 뭡니까? 눈, 코, 입이죠. 그래서 눈, 코, 입을 먼저 합니다. 얼굴 중앙에 있는 거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얼굴에서 주변에 있는 거 이마하고 귀를 해요. 자, 이러면 얼굴 다 있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목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도울 때 발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는 이유는 1. 욕창을 예방하기 위해 2. 에너지 소모를 줄이기 위해 3. 피부 건조증을 완화하기 위해 4. 관절의 변형을 예방하기 위해 5.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 정답은 5번 정맥 혈액을 심장 쪽으로 보내기 위해입니다.
대상자의 통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목욕 후 따뜻한 음료를 먹인다. 2. 목욕은 1시간 이상 여유 있게 한다. 3. 목욕물의 온도는 22에서 26도씨를 유지한다. 3. 혈액순환을 위해 몸의 중심에서 말초 방향으로 닦는다. 5.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목욕 의자에 앉혀 머리를 감긴다. 정답은 1번 목욕 후 따뜻한 음료를 먹인다입니다. 보기 2번 통목욕할 때 1시간 동안 있는 거 우리 어르신들 힘듭니다. 통목욕은 5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보기 4번 목욕할 때에 심장 먼 곳에서부터 심장 가까이로 옵니다. 말초 방향에서 몸의 중심으로 닦습니다. 보기 5번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욕조에서 나온 다음에 목욕한 다음에 목욕 의자에 앉혀서 머리를 감깁니다. 통목욕 시 대상자를 씻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다리, 팔, 몸통, 회음부 2. 다리, 회음부, 팔, 몸통 3. 팔, 회음부, 다리, 몸통 4. 팔, 몸통, 회음부, 다리 5. 회음부, 다리, 팔, 몸통 정답은 1번 다리, 팔, 몸통, 회음부입니다. 심장에서 가장 먼 곳부터 씻긴다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다리가 제일 머니까 다리, 팔, 몸통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회음부를 씻깁니다.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1. 누워서 다리를 쭉 편 상태에서 닦는다. 2.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 휴지로 닦는다. 3. 분비물에서 냄새가 나면 자욕을 하게 한다. 4.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한다. 5. 목욕 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등 밑에 깔아준다. 정답은 4번 회음부를 닦을 때는 전용 수건을 사용한다입니다. 보기 1번 다리 쭉 편 상태에서는 회음부 청결 도울 수가 없겠죠. 보기 2번 비눗물 남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기 5번 목욕 담요 등 밑에 깔면 안 되겠죠. 덮어야 되겠죠. 복지용구 중에서 다음 그림과 같은 목욕 리프트를 선정할 때 적절한 것은 1. 등받이가 고정된 것 2.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3. 높낮이가 수동으로 조절되는 것 4. 철제로 만들어진 것 5. 콘센트에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 정답은 2번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목욕 리프트 문제가 나오면 거의 99% 정답이 충전용 배터리입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흡인병은 2, 3일에 1회 씻는다. 2. 가래가 묻은 시트는 소각 처리한다. 3. 고무 재질의 카테터는 햇볕에 말린다. 4.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따로 세탁한다. 5. 혈액이 묻은 옷은 더운 물로 빨고 찬물로 헹군다. 정답은 4번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따로 세탁한다입니다. 보기 1번 흡인병은 1일 1회 이상 씻고요. 보기 2번 가래가 묻은 시트는 따로 세탁합니다. 보기 3번 고무 재질의 카테터는 그늘에서 말려야 되겠죠. 보기 5번 혈액이 묻은 옷은 찬물에 빨고 더운 물로 헹굽니다. 그림과 같이 침대 한쪽에 누워있는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가운데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상반신은 건강한 팔을 잡고 옮긴다. 2. 상반신은 머리와 목 아래를 지지하여 옮긴다. 3. 하반신은 다리를 잡고 옮긴다. 4. 하반신은 엉덩이 부위의 옷을 잡고 옮긴다. 5.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옮긴다. 정답은 5번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옮긴다입니다. 요양보호사 요점 정리 100분으로 끝내기에서 했던 내용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대상자를 침대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할 때에 이동하려는 쪽에 요양보호사는 서야 되죠. 그리고 대상자의 두 팔은 가슴 위로 해야 되고 상반신과 하반신을 나누어서 이동합니다. 상반신을 이동할 때에는 한 손을 대상자의 목에서 겨드랑이를 향해서 쭉 손을 넣어서 받칩니다. 다른 한 손은 허리 아래에 넣어서 상반신을 이동합니다. 하반신을 이동할 때에는 허리와 엉덩이 아래에 손을 깊이 넣고 이동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앉아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앞에서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의 지지 방법으로 옳은 것은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앞에서 요양보호사가 일으킬 때는 양손은요, 허리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야 일으키기가 쉽겠죠. 그럴 때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을 탁 받쳐주면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일어날 수가 있겠죠. 양손 허리를 잡아서 지지하고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된 쪽 무릎 앞에 대고 지지한다. 그 그림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앉힐 때 지지해야 하는 신체 부위는 정답은 1번입니다. 사지마비 대상자, 편마비 대상자, 침대에서 이렇게 앉히는 문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데요. 편마비는 엉이었습니다. 어깨와 엉덩이고요. 사지마비는 목과 어깨입니다. 그림 잘 봐주세요. 다음 그림과 같이 두 다리를 편 상태로 대상자를 똑바로 앉히면 손상될 수 있는 뼈는 1. 무릎뼈, 2. 엉덩뼈, 3. 허리뼈, 4. 넙다리뼈, 5. 종아리뼈. 정답은 4번 넙다리뼈입니다. 그래서 사지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힐 때에 목과 어깨를 지지하는 이유도 넙다리뼈가 손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문제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대상자를 옆으로 눕혔을 때 안정되고 편안한 자세는 1. 엉덩관절과 척추관절을 편 자세, 2.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편 자세, 3.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굽힌 자세, 4. 엉덩관절은 굽히고 무릎관절은 편 자세, 5. 엉덩관절은 펴고 무릎관절은 굽힌 자세. 정답은 3번 엉덩관절과 무릎관절을 굽힌 자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 건강한 팔, 머리, 마비된 팔, 2. 건강한 팔, 마비된 팔, 머리, 3. 마비된 팔, 머리, 건강한 팔, 4. 마비된 팔, 건강한 팔, 머리, 5. 머리, 마비된 팔, 건강한 팔. 정답은 3번 마비된 팔, 머리, 건강한 팔입니다. 요양보호사 요점 정리 실기편 기출문제 완벽 분석 영상 보신 분들은 이런 문제 껌이죠. 임마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다. 그래서 마비된 쪽이고요. 머리나 수액은 가운데 쏙 들어간다 했습니다. 휠체어의 잠금 장치가 고정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점검해야 하는 곳은 1. 가나 2. 가다 3. 다라 4. 나마 5. 라마. 정답은 2번 가다입니다. 휠체어 잠금 장치가 문제가 생기니까 잠금 장치 다를 확인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해야 됩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제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림에서 등과 넙다리 근육의 휴식을 위해 타올이나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로 옳은 것은 정답은 1번입니다. 아랫배와 발목 밑.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로 이동시킬 때 휠체어를 놓는 위치는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대상자의 건강한 쪽이 침대 가까이에 와야 되겠죠. 그래야만 대상자의 건강한 손과 발이 침대를 지지해서 안전하게 침대로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림과 같은 침대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1. 침대의 한쪽 난간은 내려준다. 2. 침대의 볼트는 느슨하게 유지한다. 3. 이동 시 침대 난간을 잡고 이동한다. 4. 부착된 식탁을 대상자 앞쪽에 펴둔다. 5.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 정답은요. 5번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입니다. 자, 그림을 보세요. 크랭크 손잡이를 돌리려면 주변 공간을 넉넉하게 확보를 해 둬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침대 문제 크랭크 손잡이 나오면은요. 거의 90% 정답이 크랭크 손잡이의 주변 공간을 확보해 둔다. 이게 정답입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이동시킬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반동을 이용하여 빠르게 이동시킨다. 2.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 올린다. 3. 방향 전환 시 다리는 고정하고 몸통을 돌린다. 4.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들어서 이동시킨다. 5. 무릎을 굽히고 몸의 무게 중심을 낮추어 이동시킨다. 정답은 5번 무릎을 굽히고 몸의 무게 중심을 낮추어 이동시킨다 입니다. 보기 1번 반동을 이용하여 빠르게 이동시킨다. 이것이 왠지 정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허리에 무리가 가게 되어집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오른쪽 발목을 접질린 대상자를 부축할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와 잡아주어야 하는 대상자의 신체 부위로 옳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먼저 대상자의 손상된 발은 바깥으로 가야 되겠죠. 안쪽으로 오면 요양보호사와 부딪힐 위험이 있으니까 손상된 발은 바깥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은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걸친 대상자의 손목을 잡고 이송을 해야 되겠죠. 그림 함께 봐두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서서 균형 잡는 연습을 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왼쪽에 서서 지지해 준다. 2. 가슴에 보행 벨트를 착용하고 서 있게 한다. 3. 오른손으로 안전 손잡이를 잡고 서 있게 한다. 4. 허리를 15도 앞으로 숙인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5. 제자리에서 좌우로 체중 이동을 하며 준비 운동을 하게 한다. 정답은 5번 제자리에서 좌우로 체중 이동을 하며 준비 운동을 하게 한다 입니다. 보기 1번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서서 지지해 주어야 되겠죠. 보기 2번 보행 벨트니까 허리에 착용하게 해야 합니다. 다음 그림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 보행을 도울 때 지팡이 끝을 놓는 위치로 옳은 것은 1. 가, 2. 나, 3. 다, 4. 라, 5. 마. 정답은 1번 가입니다. 지팡이 위치는 위로 15cm, 옆으로 15cm예요. 그러면 가 아니면 마가 정답인데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니까 왼손으로 지팡이를 짚겠죠. 그래서 정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힘이 없는 대상자가 그림과 같은 보행기로 이동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보행기 2.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3. 왼쪽 다리와 보행기, 오른쪽 다리 4.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보행기 5.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왼쪽 다리 정답은 5번 오른쪽 다리와 보행기, 왼쪽 다리입니다. 보행기 사용법 그림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행기를 한 발짝 앞으로 가고요. 그리고 나면 한 발이 보행기 간 것만큼 옮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발은 앞에 발이 간 것만큼 옮기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한쪽 다리가 약한 대상자일 때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보행기와 약한 쪽 다리가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요. 뒤에 있던 발은 앞에 발만큼 가는 거예요. 다음 그림과 같은 보행 보조차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1. 하체에 힘이 없어 보행이 어려운 대상자 2.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 3. 뇌졸중으로 오른쪽 편마비가 있는 대상자 4. 손잡이에 체중을 실어야 하는 대상자 5. 이동 중 보행 보조차에 기대어 쉬어야 하는 대상자 정답은 2번 어느 정도 균형 감각과 보행 능력이 있는 대상자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자세 변환용 쿠션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1. 커버는 분리되지 않아야 한다. 2.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3. 충전재는 커버 밖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 4. 마찰이 적은 소재로 잘 미끄러져야 한다. 5. 지퍼는 사용하기 쉽게 노출되어 있어야 한다. 정답은 2번 변색과 탈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입니다. 보기 5번 지퍼는 신체와 접촉되지 않도록 감춰져 있어야 합니다. 대상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물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햇볕에 말린다. 2. 사용한 물품은 모아서 한꺼번에 소독한다.
3.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주 1회 깨끗이 닦는다. 4. 혈액이 묻은 물품은 더운 물로 닦고 찬물로 헹군다. 5.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정답은 5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입니다. 보기 1번 고무 제품을 햇볕에 말리면요 변색되거나 갈라지고요. 보기 3번 흡인병은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습니다. 보기 4번 혈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굽니다. 시설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반드시 따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1. 대상포진 대상자의 식기 2. 천식 대상자의 세면도구 3.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 4. 접촉성 피부염 대상자의 젖은 의복 5. 전립성 비대증 대상자의 얼룩진 침구 정답은 3번 결핵 대상자의 가래가 묻은 휴지입니다. 가래, 대변, 소변은 질병을 옮길 수 있는 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염 대상자에게 탈수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 가래 2. 빈뇨 3. 피부 발진 4. 무기력감 5. 전신부종 정답은 4번 무기력감입니다. 그 외에도 소변 횟수가 감소하고 피곤, 마른 피부와 혀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여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 방법은 1. 마른 수건으로 입을 막고 대피한다. 2. 달리면서 바람을 이용하여 불을 끈다. 3. 몸에 걸친 모든 옷을 신속하게 벗는다. 4.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며 불을 끈다. 5.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4번 얼굴을 가리고 바닥에서 뒹굴며 불을 끈다 입니다. 얼굴을 가리는 것은 얼굴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고 연기가 폐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보기 1번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대피를 합니다.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대피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마른 수건으로 입을 감싼다. 2.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대피한다. 3. 화재 장소의 반대 방향 비상구로 이동한다. 4. 화재가 발생한 장소의 방화문을 열어놓는다. 5. 허리를 펴고 양손으로 벽을 짚으며 이동한다. 정답은 3번 화재 장소의 반대 방향 비상구로 이동한다입니다. 보기 1번 젖은 수건으로 입을 감쌉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저귀 사용 돕기나 대부분의 것은 마른 수건으로 대상자의 물기를 닦은 다음에 했었죠. 그러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젖은 수건으로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기 2번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 뜨거운 공기가 폐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겠죠. 보기 4번 방화문 열어두면 안 되겠고요. 보기 5번 자세를 낮추고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이동합니다. 고혈압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저염 조리 음식은 1. 간장에 재운 깻잎 장아찌 2. 묵은지를 넣은 부대찌개 3.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 4. 우렁이를 넣고 끓인 강된장 5. 고추장으로 버무린 오이지 무침 정답은 3번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입니다. 실수하기 쉬운 거 4번 강된장인데요. 된장은 고혈압 대상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된장! 당뇨병 대상자의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은 1. 미역 2. 감자 3. 수박 4. 식빵 5. 흰밥 정답은 1번 미역입니다. 껍질을 벗긴 감자가 누렇게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는 방법은 1. 식초물에 담가 냉장실에 보관한다. 2. 밀폐 봉투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한다. 3. 표면에 식용유를 발라 냉장실에 보관한다. 4. 물을 뿌린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 채소실에 보관한다. 5. 감자와 키친타올을 번갈아 층층이 쌓아 올려 실온에 보관한다. 정답은 1번 식초물에 담가 냉장실에 보관한다 입니다. 껍질을 벗긴 감자는 이렇게 보관을 하고요. 껍질 벗기지 않은 감자는 신문지에 하나씩 포장을 해서 그늘진 곳에 보관을 합니다. 다음의 표시 방법으로 건조해야 하는 세탁물은 1. 이불 2. 청바지 3. 면 티셔츠 4. 니트 목도리 5. 꽃무늬 블라우스
정답은 5번 꽃무늬 블라우스입니다. 청바지는 뒤집어서 말려야 되는데 지퍼는 열어두어야 되고요. 니트류는 늘어나면 안 되니까 채반 같은 것에 펴서 말려야 되겠죠. 색상이 있고 무늬가 있는 의류는 변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늘에서 건조합니다. 대상자의 침구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푹신한 매트리스를 사용한다. 2.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3. 재봉선이 없는 시트를 사용한다. 4. 습기를 흡수하는 베갯속을 사용한다. 5. 침대 커버는 한 달에 한 번 세탁한다. 정답은 3번 재봉선이 없는 시트를 사용한다입니다. 보기 1번 단단하고 탄력성과 지지력이 뛰어난 매트리스를 사용해야겠고요. 오리털 이불은 그늘에서 말립니다. 보기 4번 습기를 베개 속이 다 흡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겠죠. 습기를 흡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치매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방 안에 큰 거울을 걸어둔다. 2. 밤에도 화장실 전등을 켜둔다. 3.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4. 난간에 어두운 색 테이프를 붙여 놓는다. 5. 출입이 쉽도록 둥근 모양의 문고리를 설치한다. 정답은 2번 밤에도 화장실 전등을 켜둔다입니다. 보기 1번 방 안에 큰 거울을 걸어두면 자기의 모습을 보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보기 5번 밖에서도 열 수 있는 문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제가 대상자의 낙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길고 헐렁한 옷을 입힌다. 2. 전기 코드는 바닥에 고정한다. 3. 크기가 넉넉한 신발을 신긴다. 4. 취침 시 침대는 허리 높이로 맞춘다. 5. 조명은 자다가 깨도 켤 수 있도록 가까이 둔다. 정답은 5번 조명은 자다가 깨도 켤 수 있도록 가까이 둔다입니다. 보기 4번 취침 시 침대는 최대한 낮춰야 되겠죠. 그리고 보기로 자주 나오는 거 문턱은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없앤다.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조기죽은 50도씨에서 조리한다. 2. 냉동식품은 실온에서 해동한다. 3.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한다. 4. 채소는 물에 1분 정도 담갔다 먹는다. 5. 생선은 냉장고에 일주일 동안 보관한다. 정답은 3번 달걀은 조리 직전에 씻어서 사용한다 입니다. 그리고 달걀은 뾰족한 부분이 아래로 가게 보관하는 거 잘 아시죠? 보기 4번 채소는요 물에 3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제가 치매 대상자의 가족에게 치매 약물 복용의 중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치매약은 부작용이 전혀 없어요. 2. 치매약 복용은 늦게 시작할수록 좋아요. 3. 치매약은 인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돼요. 4. 치매약은 한 가지 종류를 꾸준히 드셔야 해요. 5.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용량을 2배로 늘려야 해요. 정답은 3번 치매약은 인지 증상 개선에 도움이 돼요 입니다. 보기 1번 손떨림, 불안, 어지럼증과 같은 부작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복용하실 때에는 유심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지 기능이 저하된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새로운 습관을 갖도록 도와준다. 2. 여가 생활을 침상에서 하게 한다. 3. 가구를 바꾸어 기분 전환을 돕는다. 4.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5. 할 수 있는 일을 서서히 줄여 대신해 준다. 정답은 4번 익숙한 사람과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에게는요. 환경 변화는 적합하지 않고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하고 있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추운데 왜 옷을 벗으세요? 2. 이러시면 참 당황스러워요. 3. 바지가 불편하신가 보네요. 4. 어린아이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5. 지금 저에게 성희롱하는 거예요?
정답은 3번 바지가 불편하신가 보네요 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성적인 행동은 대부분 옷이 불편하다, 화장실 가고 싶다, 목욕하고 싶다 등의 표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함께 알아둘 거,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자위행위를 한다거나 하는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을 할 때에는 벌과 보상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 좋아하는 인형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경고하는 것, 이런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흥분하며 요양보호사에게 욕설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흥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2. 입을 손으로 막아 욕설을 멈추게 한다. 3. 행동이 멈출 때까지 그 자리를 피한다. 4. 큰 소리로 그런 행동을 그만두라고 한다. 5.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진정시킨다. 정답은요. 5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고 진정시킨다입니다. 자, 요양보호사에게 막 욕설을 해요. 이럴 때는 단호하게 말을 해야 할 것 같지만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원칙은요. 화를 내거나 대립을 하거나 질문을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흥분한 이유가 뭔지 물어보는 것 땡입니다. 자리 피하는 것도 안 되겠지요. 단호하게 그만두라 라고 하는 것도 치매 대상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화가 난 거 이해한다고 말하면서 진정시킨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파괴적 행동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치매 말기에 시작된다. 2. 행동이 자주 일어난다. 3. 한 번 하면 오래 지속된다. 4. 전조 증상으로 우울증이 나타난다. 5.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행동을 중단한다. 정답은 5번 에너지가 소모되면 지쳐서 행동을 중단한다입니다. 보기 1번 치매 초기에 나타나고요. 보기 2번과 3번 자주 일어나지도 오래 지속되지도 않습니다. 보기 4번 우울증은 치매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시설 치매 대상자가 담당 요양보호사를 애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의 대처 방법은 담당 요양보호사가 다른 대상자를 돌볼 때마다 방해한다. 담당 요양보호사가 지나갈 때 신체 접촉을 한다. 1. 가족에게 알려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말한다. 2. 성희롱으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고 말한다. 3. 멈추지 않으면 담당 요양보호사의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한다. 4. 애인이 아니라 어르신을 돌보는 전문가라고 권위적으로 말한다. 5.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이해하고 모르는 척한다. 정답은 3번 멈추지 않으면 담당 요양보호사의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한다입니다. 대부분의 성적인 행동을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바지가 불편한지, 화장실에 가고 싶은지, 목욕을 하고 싶은지와 같은 행동 이면에 담겨 있는 의미를 찾는 것이 정답이었죠. 그러나 이번 문제와 같이 보기에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이 한 가지를 또 하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 좋아하는 것을 가져가겠다고 경고하는 것도 도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치매 대상자의 좋아하는 인형을 가져가겠다. 보기 3번과 같이 담당 요양보호사를 변경하겠다. 이 정도의 경고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방금 식사를 마친 치매 대상자가 또 밥을 달라고 할 때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1. 과식하면 건강에 해로워요. 2. 방금 드셨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3. 요즘 들어 더 자주 깜빡깜빡 하시네요. 4.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5. 밥 대신 바나나, 뻥튀기, 떡 중에서 무엇을 드릴까요? 정답은 4번 식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입니다. 보기 5번도 왠지 정답이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텐데 저와 함께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치매 문제가 나오면 질문형은 정답이 아니다라고 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바나나, 뻥튀기, 떡 중에서 골라라 이러면 또 좀 헷갈릴 수가 있을 텐데 이것도 똑같이 질문하는 거니까 정답이 아닙니다. 치매 대상자와 관련되어진 문제에 모아둔 영상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며 자꾸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혼자 쉴 수 있는 시간을 준다. 2. 옆에 있으면서 말벗이 되어준다. 3. 커튼을 걷어 밖을 볼 수 있게 한다. 4. 은은한 조명으로 마음을 안정시킨다. 5. 낮 시간에 프로그램 참여를 제한한다. 정답은 2번 옆에 있으면서 말벗이 되어준다입니다. 해질녘 치매 대상자 이것이 나오면 석양증후군이에요. 이것은 해질녘만 되면 우울해지거나 불안해하고 불안정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경우에 돕는 방법은 조명을 이때는 오히려 밝게 해주는 것이 좋고요. 낮 시간에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애완동물이나 인형 등을 주어서 안정되고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중증 인지기능장애 대상자의 기분을 전환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인지자극훈련 활동은 1. 물건값 계산하기 2. 탬버린 연주하기 3. 특정 글자 고르기 4. 뇌 건강 일기 쓰기 5. 빈칸에 낱말 채우기. 정답은 2번 탬버린 연주하기입니다. 쉬운 암기법 영상에서 했지요. 중증 나오면 악기 연주, 중학생 했습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거실에 나와 자유행위를 할 때 대처 방법은 1. 거실에 있는 대상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 2.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 3. 수치심을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한다. 4. 자유행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5. 상하이가 붙은 옷으로 갈아입힌다. 정답은 2번 멈추지 않으면 좋아하는 물건을 가져간다고 한다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바지를 내린다 이럴 경우에는 화장실에 가고 싶은지 목욕을 하고 싶은지 그 이면을 우리가 눈치채야 하는 거고요. 이번 문제와 같이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을 할 때에는 이번 보기와 같이 좋아하는 물건을 가지고 가겠다 이런 벌과 보상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인지 능력은 1. 순발력 2. 계산력 3. 진압력 4. 통제력 5. 지구력. 정답은 3번 진압력입니다. 진압력 하면 날짜, 시간, 장소라고 했죠. 우리 어르신이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어린 시절 경험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한 7살 땐가 우리 고향이 어딘데 거기 앞에 못이 있어. 봄만 되면 개구리들이 얼마나 우르대는지 그때 개구리 잡아가지고 구워 먹고 했잖아. 뒷다리 얼마나 맛있는데 요즘 사람들 잘 모를 거야. 요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압력 향상에 도움이 되겠죠. 의사소통할 때 라포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대상자의 반응은 1. 눈 마주치기를 피한다. 2.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한다. 3.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한다. 4.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한다. 5. 마음에 들지 않으면 슬쩍 넘어가 피한다. 라포는 서로 마음이 연결된 상태, 신뢰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한다 입니다. 대상자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팔짱을 끼고 앉는다. 2. 손가락으로 지적한다. 3.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한다. 4. 대화 중간에 긴 침묵을 갖는다. 5.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정답은 5번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입니다. 나와 이야기를 할 때에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몸을 약간 기울이면 아, 이 사람이 나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있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그러나 이와 비슷하지만 몸을 앞으로 구부리는 태도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어깨를 두드려 신호를 주어 이야기가 시작됨을 알린다.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보며 이야기한다. 몸짓, 얼굴 표정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다. 1. 시각장애 대상자 2. 진압력 장애 대상자 3. 판단력 장애 대상자 4. 노인성 난청 대상자 5. 언어장애 대상자.
네, 정답은요. 4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입니다. 난청이기 때문에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보기 3번 판단력 장애, 판단력 이해력 장애죠. 판단력이 좀 떨어지고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판, 문자판, 판판을 이용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 장애일 경우에도 판판이죠. 그림판, 문자판 이용을 하고요. 언어 장애가 있기 때문에 답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해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2. 화제를 자주 바꾸어 가며 이야기한다. 3. 친근감을 주기 위해 별명을 사용한다. 4. 부정적인 감정을 직설적으로 전달한다. 5.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정답은 1번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입니다. 이해력 장애니까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해야 되겠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말로 잘 표현했을 때 칭찬해 준다. 1. 시각장애 대상자 2. 언어장애 대상자 3. 보행장애 대상자 4. 진압력 장애 대상자 5.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 정답은 2번 언어장애 대상자입니다. 판판, 그림판, 문자판 나오면 언어장애 그리고 판단력 이해력 장애다라고 했습니다.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옆에서 크게 말한다. 2. 입을 작게 벌려 조용하게 말한다. 3.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주제를 바꾸어 말한다. 4. 보청기에 입을 가까이 대고 또박또박 말한다. 5. 몸짓, 얼굴 표정까지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정답은 5번 몸짓, 얼굴 표정까지 사용하여 의미를 전달한다 입니다. 보기 1번 대상자 앞에서 정면에서 말을 해야 됩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양한 환경적 자극을 준다. 2. 요양보호사의 입을 계속 보게 한다. 3. 대화의 주제를 단계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한다. 4. 새로운 사물에 대해 추상적으로 이야기한다. 5. 목표에 맞는 복합적인 활동을 제시한다. 네, 정답은요. 3번 대화의 주제를 단계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한다 입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는요. 쉽게 이야기하면 주의가 산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환경이나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복합적인 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은 적합하지가 않겠죠. 다음 중 가장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는 화상 대상자는 1. 코와 입술의 화상 2. 어깨와 가슴의 화상 3. 무릎과 종아리의 화상 4. 손가락과 발가락의 화상 5. 엉덩이와 꼬리뼈 부위의 화상 정답은 1번 코와 입술의 화상입니다. 손상된 조직이 부어서 기도를 막고 호흡 곤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진 대상자가 오른쪽 팔에 통증을 호소하며 부종과 출혈이 관찰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 진통제를 제공한다. 2. 팔을 잡아 움직여 본다. 3. 통증 부위를 마사지한다. 4. 부종 부위에 온찜질을 한다. 5. 출혈 부위에 멸균 거즈를 대고 치열한다. 정답은 5번 출혈 부위에 멸균 거즈를 대고 치열한다입니다. 장구 연주를 하던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릴 때의 대처 방법은 1. 얼굴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장구를 치운다. 2. 장구채를 손수건으로 싸서 입에 물려준다. 3. 안전한 곳으로 옮겨 항경련제를 복용하게 한다. 4. 제자리에 앉혀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한 후 꽉 붙잡아 준다. 5. 똑바로 눕히고 목 아래에 베개를 받쳐 기도를 유지시킨다.
네, 정답은요. 1번 얼굴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장구를 치운다 입니다. 자, 여기서 1번하고 5번이 좀 헷갈렸을 거예요. 구분하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몸이 뻣뻣해진다, 침을 흘린다, 경련이 일어난다 이럴 경우에는 얼굴을 옆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심폐소생술이다 그러면 우리 반도각이 했었죠. 심폐소생술일 때는 기도를 유지한다 이것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대상자가 침을 흘리고 몸이 뻣뻣해지며 발작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미지근한 물을 마시게 한다. 2. 부딪히지 않도록 팔다리를 꽉 붙잡는다. 3. 입에 거절을 넣어 혀가 말리지 않게 한다. 4.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조용히 기다리며 관찰한다. 5.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 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정답은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조용히 기다리며 관찰한다 입니다. 경련은 1, 2분이 지나면 멈추기 때문에 억지로 팔다리를 붙잡거나 경련을 멈추게 해서는 안 되고요. 조용히 기다리면서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보기 3번 입에 거즈나 이물질을 넣으면 자칫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뜨거운 물을 발에 쏟아 화상을 입은 대상자의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상 부위에 얼음 조각을 데워준다. 2. 발에 부종이 생기기 전에 양말을 벗긴다. 3. 물집이 생기지 않도록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 4. 화상 부위에 수돗물을 세게 틀어준다. 5. 손으로 화상 부위를 만져서 감각이 있는지 확인한다. 네, 정답은요. 2번 발에 부종이 생기기 전에 양말을 벗긴다 입니다.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이 관찰될 때 취하게 해야 하는 회복 자세는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1번입니다. 한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옆으로 누워있는 그림입니다. 식사를 하던 대상자가 갑자기 목을 움켜잡으며 비정상적인 숨소리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한다. 2. 손가락을 입에 넣어 구토시킨다. 3. 평평한 바닥에 눕히고 머리를 뒤로 젖힌다. 4. 옷의 단추를 풀어주고 심호흡을 하게 한다. 5.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정답은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배꼽과 명치 사이 중간 부위를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입니다. 질식이 일어났을 땐 의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지지요. 이번과 같이 의식이 있을 때에는 하임리히법을 시행하면 되겠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장뼈 하단에 칼돌기를 압박한다. 2. 가슴이 3cm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3. 분당 6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4. 매 압박시마다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5.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15대 1로 한다. 네, 정답은요. 4번 매 압박시마다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입니다. 보기 1번 칼돌기는 압박을 해서는 안 되겠죠. 보기 2번과 3번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하고요. 가슴은 5cm 정도 눌릴 수 있도록 강하게 그렇게 압박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기 5번 15대 1이 아니라 30대 2, 302 했었죠. 302 쉬운 암기법 영상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분당 6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2. 얼굴을 옆으로 돌려 기도를 개방한다. 3.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 4. 대상자의 가슴이 약 2cm 눌릴 수 있게 살짝 압박한다. 5. 반응 확인, 가슴 압박, 도움 요청, 기도 유지 순으로 실시한다. 정답은 3번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가슴을 압박한다입니다. 보기 1번 분당 100에서 120회고요. 보기 2번 심폐소생술일 때는 머리를 뒤로 젖혀서 기도를 유지하지요. 경련일 때는 얼굴을 옆으로 돌려서 기도를 유지합니다. 보기 4번 대상자의 가슴이 약 5cm 정도 강하게 압박을 하고요. 보기 5번 반도각이 순서로 하지요. 쉬운 암기법 영상을 보고 오셔야만 기출문제 풀이 이해가 쉽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대상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단계로 옳은 것은 1. 반응 확인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도움 요청 2. 반응 확인 가슴 압박 인공호흡 기도 유지 도움 요청 3.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4. 반응 확인 기도 유지 인공호흡 도움 요청 가슴 압박 5. 반응 확인 인공호흡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정답은 3번 반응 확인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입니다. 뭐가 나야 됩니까? 그렇죠. 반도가기.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순서는 1. 패드 부착, 제세동 시행, 전원 켜기, 심장 리듬 분석, 가슴 압박 2.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전원 켜기, 제세동 시행, 가슴 압박 3.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시행, 가슴 압박 4.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제세동 시행, 심장 리듬 분석, 가슴 압박 5. 제세동 시행,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가슴 압박 정답은 3번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시행, 가슴 압박입니다. 쉬운 암기법 영상 보신 분들은 이 정도 문제 껌이죠. 자, 보기 3번 보면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원, 패배하고 나면 패배의 원인을 분석해서 다시 나를 압박한다. 쉬운 암기법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 자동 심장 충격기의 쇼크 버튼을 눌러야 하는 시점으로 옳은 것은 1. 인공호흡을 한 후 2. 심장 리듬을 분석하기 직전 3. 전원을 켜자마자 4. 패드를 부착한 직후 5.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 정답은 5번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 심정지 대상자에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암기하기 쉽도록 그 순서를 전원 패배하고 나면 패배의 원인을 분석해서 다시 압박한다. 외우기 쉽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재세동할 때에는요. 이 재세동이 뭐냐 하면 심장 충격을 주는 거예요. 자동 심장 충격기로 심장 충격을 줄 거예요. 이때에 에너지 충전이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에너지 충전이 다 완료된 다음에 쇼크 버튼을 눌러야 되겠죠.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칼돌기를 압박한다. 2. 요양보호사의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을 압박한다. 3. 가슴 압박은 분당 70에서 90회 속도로 압박한다. 4. 가슴이 최대 3cm 눌릴 정도의 강도로 압박한다. 5. 압박대 이완의 시간 비율이 70대 30이 되게 한다. 정답은 2번 요양보호사의 체중을 이용하여 가슴을 압박한다입니다. 보기 1번 칼돌기 압박하면 큰일 나고요. 3번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합니다. 보기 4번 5cm 정도 눌릴 정도로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보기 5번 압박대 이완 누르고 떼고 하는 이 시간의 비율인데요. 50대 50입니다.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셨죠? 50대 50입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1차적인 목적은 1. 출혈 예방 2. 뇌 손상 최소화 3. 면역 기능 강화 4. 신장 기능 향상 5. 근골격 손상 회복 정답은 2번 뇌 손상 최소화입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기도 유지를 위한 자세는 보기는 직접 확인하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심폐소생술 할 때 기도 유지는 2번처럼 하는 거예요. 자, 보기 1번은 경련이 일어났을 때에는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기도를 유지합니다. 자, 이거 차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심장 리듬을 분석한 후 패드를 부착한다. 2. 왼쪽 빗장뼈와 오른쪽 젖꼭지 아래에 전극 패드를 부착한다. 3. 분석 중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한다. 4.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 손을 뗀다. 5. 제세동 시행 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1의 비율로 한다.
정답은 4번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 손을 뗀다입니다. 보기 2번 오, 빛, 왼중겨 했죠. 보기 5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은 30대 2, 300이 30대 백수의 이야기 했죠. 의식을 잃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 라, 나, 가, 다, 마 2. 다, 라, 가, 나, 마 3. 나, 가, 다, 라, 마 4. 나, 다, 라, 가, 마 5. 가, 나, 다, 라, 마 정답은 1번 라, 나, 가, 다, 마입니다. 가 그림은 가슴 압박하는 거고요. 나 그림은 도움 요청, 다는 인공호흡하는 거죠. 라는 반응 확인입니다. 마는 자동심장 충격기죠. 그래서 반도가기 했습니다. 반응을 확인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가슴 압박, 기도 유지이죠. 그 다음에 인공호흡을 하고요. 자동심장 충격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왼쪽 빗장뼈 밑과 오른쪽 중간 겨드랑선에 패드를 붙인다. 2. 패드를 붙인 후 전원을 켠다. 3.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인공호흡을 한다. 4. 제세동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 5. 충격이 전달된 즉시 대상자의 반응과 호흡을 재확인한다. 정답은 4번 제세동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입니다. 보기 1번 오, 빛, 왼중겨 아시나요? 쉬운 한기법 영상 참고하시고요. 보기 2번 전원 패배하고 나면 했죠. 전원 켜고 패드를 붙입니다. 패드 부착 위치 확인을 하시고요. 보기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손을 떼어야 되겠습니다. 보기 5번 충격이 전달된 즉시 가슴 압박을 해야 됩니다. 자동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가슴 압박을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는 1. 자동심장 충격기의 전원을 켤 때 2. 자동심장 충격기의 패드를 부착할 때 3. 자동심장 충격기에서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 4. 자동심장 충격기가 에너지를 충전하는 동안 5. 자동심장 충격기의 쇼크 버튼을 누른 후 2분 동안 정답은 3번 자동심장 충격기에서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입니다.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 오류가 생기면 안 되니까 가슴 압박을 중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상자에게서 손도 떼어야 됩니다. 요양보호사 공부 방법입니다. 먼저 요점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기출문제 분석을 통한 요양보호사 요점 정리 필기편과 요양보호사 요점 정리 실기편, 기출문제 완벽 분석 이 두 영상 추천드립니다. 짧게 보시려면요. 100분으로 끝내기 영상도 있고요. 더 짧은 것은 요양보호사 시험 꼭 알고 가야 하는 기초 요점 정리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쉬운 암기법 영상으로 꼭 암기해야 하는 거, 쉽게 암기하는 거 영상 있습니다. 최신 영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기출문제 입맛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댓글로 고정 댓글로 중요한 거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요양보호 채널 알리기 잊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빠염.